나는 평생 사람을 관찰하며 한 가지 확실한 진리를 배웠다. 급할수록 멈춰야 한다. 이 단순한 문장이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리고 또 얼마나 많은 관계를 지켜주는지 사람들은 잘 모른다. 젊은 날에는 감정이 앞서고 나이가 들면 습관이 앞선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그 어느 때에도 스스로를 통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욕망이란 불은 달콤하지만 한 번 잘못 붙으면 모든 것을 태운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해왔다. 사람의 품격은 절제에서 드러난다. 그 절제가 가장 먼저 필요한 순간이 바로 관계의 순간이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다. 감정이 솟구치면 확인도 없이 몸을 내어주는 일이 흔하다. 그러나 그 1분의 방심이 평생의 상처로 남는 경우가 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병균, 확인하지 못한 위험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기도 한다. 나는 사업을 하며 수많은 사람을 만났다. 성공한 이들은 공통적으로 판단 이전의 통찰을 가지고 있었다. 눈앞의 이익보다 보이지 않는 리스크를 먼저 보는 눈, 그것이 그들을 지켰다. 인생의 관계도 다르지 않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지금보다 그 이후를 본다. 순간의 쾌락은 사라지지만 후회는 남는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을 원한다. 그러나 사랑은 본능이 아니라 책임이다. 상대의 몸을 원하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의 건강과 나의 안전을 생각해야 한다. 그것이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예의이며 두 사람 모두를 지키는 도리다. 확인 없이 시작된 관계는 신뢰가 아니라 무책임이다. 요즘 젊은 세대가 점점 더 병에 노출되는 이유는 단순하다. 그들은 확인보다 감정을 선택하기 때문이다. 나는 오늘 이 말을 하고 싶다. 진짜 어른은 사랑을 급하게 하지 않는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서로가 끌려도 세 가지는 반드시 확인하라. 붉은 반점, 냄새, 그리고 속옷.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건강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을 얼마나 존중하는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다. 사랑은 욕망으로 시작할 수 있지만 책임으로 끝나야 한다. 그 책임의 첫걸음은 언제나 멈춤에서 시작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한다.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아무리 화장을 하고 아무리 멋진 옷으로 감싸도 몸은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특히 관계 앞에서 몸은 진실을 숨기지 않는다. 붉은 반점, 상처, 발진, 이것은 단순한 피부의 변화가 아니라 몸이 보내는 경고장이며 인간이 자신을 소홀히 다뤄온 증거다. 내가 젊은 시절 한 사업가가 내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회장님,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있습니다. 그때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건강은 습관으로만 살 수 있습니다. 그 습관이 무너진 자리에 병이 피어난다. 매독이라는 병도 마찬가지다. 그것은 단순히 전염의 문제가 아니다. 무책임과 무지, 그리고 순간의 방심이 낳은 결과다. 붉은 반점은 결코 우연히 생기지 않는다. 몸은 이미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낸다. 그러나 사람들은 보려 하지 않는다. 설마 나겠어? 괜찮겠지. 이 한마디가 인생을 바꾼다. 매독은 15세기 유럽에서 수많은 생명을 앗아갔다. 그 당시엔 약도 지식도 부족했지만 지금은 다르다. 우리는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난다. 왜일까? 나는 그 이유를 경계심의 부재라고 본다. 풍요는 사람을 나태하게 만든다. 욕망이 채워지는 시대일수록 사람들은 확인을 게을리한다. 돈이 많아질수록 쾌락은 가까워지고 그 쾌락이 가져오는 책임은 점점 멀어진다. 오늘날 젊은 세대가 매독에 걸리는 이유도 여기 있다. 그들은 몸을 상품처럼 다루고 사랑을 이벤트처럼 소비한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그 어떤 광고보다 정직하다. 붉은 반점은 그 경고의 불빛이다. 매독은 감염 후 3주쯤 지나면 붉은 발진과 상처를 남긴다. 그때 이미 균은 혈액 속으로 퍼지고 그 이후의 치료는 단순하지 않다. 나는 이 과정을 보며 늘 기업 경영을 떠올렸다.
초기 징후를 무시한 기업은 결국 내부가 썩는다. 인간의 몸도 같다. 처음에 붉은 반점을 무시하면 그 붉음은 곧 전신으로 번진다. 이것이 병의 원리이자 삶의 원리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다. 몸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존중하지 못한다. 그대의 몸을 관리하는 태도가 곧 인생의 태도다. 눈에 보이는 상처만 고치지 말고 눈에 보이지 않는 습관을 바꿔라. 그 습관이야말로 진짜 치료제다. 붉은 반점은 단순히 병의 신호가 아니다. 그것은 자신을 소홀히 한 세월의 결과이며 자신을 속인 대가다. 사랑이란 상대를 책임지는 일이다. 그러나 먼저 자기 자신을 책임질 수 있어야 그 사랑이 진짜가 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몸의 청결은 단순한 위생이 아니라 정신의 단련이다. 자신의 몸을 관찰할 줄 알고 이상한 점을 발견했을 때 멈출 줄 아는 사람, 그가 진짜 어른이다. 붉은 반점을 보고도 그냥 넘긴다면 그것은 병보다 더 무서운 방심이다. 오늘 나는 그대에게 이 말을 남긴다. 사랑하기 전에 거울을 보라. 자신의 몸을 점검하라. 그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 존중의 시작이다. 아무리 급해도 붉은 반점을 확인하라. 그 10초의 멈춤이 당신의 인생 전체를 지킬 것이다. 나는 젊음을 부러워한 적이 없다. 젊음이란 그 자체로 뜨겁고 그러나 동시에 위험하기 때문이다. 뜨거운 불은 빛을 내지만 통제되지 않으면 모든 것을 태운다. 요즘 세상을 보면 젊은이들이 너무 쉽게 자신을 내어주고 너무 가볍게 사랑을 말한다. 그러나 진짜 사랑이란 감정이 아니라 의지와 절제의 합이다. 사람은 누구나 유혹 앞에 흔들린다. 그러나 그 순간 자신을 멈출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방향을 잃지 않는다. 내가 기업을 세우며 수없이 강조했던 말이 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신뢰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한순간의 쾌락보다 중요한 것은 신뢰의 지속이다. 그러나 요즘 젊은 세대는 확인보다 속도를 택한다. 그 결과가 바로 지금 우리 사회 곳곳에 드러나고 있다. 최근 통계를 보면 20대와 30대의 성병 감염률이 10년 전보다 두세 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그 숫자는 단순한 의료 수치가 아니다. 그것은 사회적 경고음이다. 건강보다 쾌락을, 책임보다 순간을 선택한 세대의 초상이다. 그들은 말한다. 나만 아니면 돼요. 그러나 병은 그런 마음을 가리지 않는다. 한 사람의 방심이 또 다른 사람의 인생을 바꾼다. 나는 이런 시대를 보며 두려움을 느낀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의 마음은 퇴보하고 있다. 몸을 드러내는 것은 쉬워졌지만 진심을 보여주는 일은 점점 어려워졌다. 젊음의 자유가 더 커질수록 그 자유를 지탱할 책임의 무게도 함께 커져야 한다. 그러나 지금의 젊은 세대는 자유만을 외치고 책임은 뒤로 미룬다. 그 끝은 결국 공허다. 나는 젊은 시절 내 자신에게 다짐했다. 한 번의 방심이 평생의 후회를 부른다. 사업에서도 인간관계에서도 이 원칙은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었다. 건강도 그렇다. 몸은 단 한 번의 실수를 기억한다. 그 실수가 남기는 상처는 시간이 지나도 흔적을 남긴다. 요즘 젊은이들이 괜찮겠지라는 말로 넘어가는 순간 그들의 몸은 이미 기억을 새기고 있다. 진짜 성숙이란 멈출 수 있는 용기에서 온다. 사람들은 흔히 용기를 도전으로만 생각한다. 그러나 나는 다르게 본다. 용기란 때로는 거절이며 절제다. 충동을 거절할 수 있는 사람, 그가 바로 인생의 주인이다. 나는 젊은 세대에게 묻고 싶다. 당신은 스스로의 몸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그 신뢰는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꾸준한 관리, 철저한 자기 점검, 그리고 습관이 만든다. 이것이 바로 내가 평생 강조한 자기 경영의 철학이다. 기업을 경영하듯 자신의 몸도 경영해야 한다. 그것이 진짜 어른의 삶이다. 젊음이란 변명거리가 아니다. 몰랐다,
그땐 젊어서라는 말은 변명일 뿐이다. 진짜 지혜로운 젊음은 배우기보다 먼저 멈출 줄 아는 젊음이다. 그리고 그 멈춤 속에서 진짜 사랑이 자란다. 나는 오래전부터 깨끗함을 하나의 철학으로 여겨왔다. 깨끗한 공간, 깨끗한 언어, 깨끗한 인간관계. 이 세 가지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 청결은 단순한 습관이 아니라 인격의 표현이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사람의 몸에서 나는 냄새는 그 사람의 삶을 드러낸다. 특히 관계를 앞둔 순간 냄새는 상대에 대한 존중의 척도이자 자신을 얼마나 관리해 왔는가를 보여주는 신호다. 그 냄새가 향기로울 수도 있고 혹은 평생 잊히지 않을 불쾌함으로 남을 수도 있다. 나는 젊은이들에게 종종 이렇게 묻는다. 당신은 스스로를 존중하는가? 스스로를 존중하는 사람은 자신의 몸을 함부로 하지 않는다. 그들은 씻는다는 행위를 단순한 위생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은 마음을 닦는 일이며 하루를 정리하는 의식이다. 냄새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사람의 기억 속에 깊이 새겨진다. 좋은 인상은 향기처럼 퍼지고 나쁜 인상은 악취처럼 잊히지 않는다. 요즘 세상은 화려한 외모와 꾸밈에 집착하지만 진짜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깨끗이 씻는 습관, 옷의 청결, 그리고 타인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교양이다. 나는 회사를 운영하며 수없이 느꼈다. 사무실의 공기가 탁한 곳에는 항상 긴장과 무질서가 있었다. 반면 깨끗한 환경에서는 대화가 부드럽고 결정이 명확했다. 몸도 같다. 몸이 깨끗해야 생각이 맑아지고 생각이 맑아야 올바른 판단을 내린다. 냄새는 단지 코로 맡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사람의 태도다. 관계 전에 비린내나 불쾌한 냄새가 난다면 그것은 단순히 질병의 신호가 아니다. 그 사람의 관리와 책임의 부족을 드러낸다. 나는 이렇게 본다. 냄새가 나는 관계는 이미 신뢰가 썩은 관계다. 사랑이란 향기처럼 은은해야 한다. 깨끗하지 않은 사랑은 오래가지 못한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남녀 모두 상대의 냄새에서 본능적으로 건강 상태를 감지한다고 한다. 이는 단순한 후각적 반응이 아니라 인간이 생존을 위해 진화시킨 지혜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이 본능마저 잃어버렸다. 향수로 덮고 외모로 포장하며 내면의 부패를 외면한다. 그 결과 관계는 빠르게 타오르지만 금세 꺼진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람은 누구나 향기를 남길 수 있다. 그 향기는 말보다 오래 남는다. 어떤 이는 성실함의 향기를, 어떤 이는 방심의 냄새를 남긴다. 관계는 결국 두 향기가 섞이는 일이다. 만약 그 향기가 서로를 불편하게 만든다면 그 관계는 이미 무너진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말한다. 사랑을 나누기 전에 먼저 깨끗함을 나누라. 몸의 냄새를 돌보는 일은 상대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존중할 수 없다. 냄새는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그것은 습관과 태도의 합이다. 결국 냄새는 그 사람의 인생을 말해준다. 사람은 병이 찾아오면 병원을 찾는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지혜로운 사람은 병이 오기 전에 이미 몸의 신호를 읽는다. 몸은 결코 갑자기 무너지지 않는다. 무너지는 것은 언제나 예고되어 있다. 다만 우리가 그 신호를 무시할 뿐이다. 나는 젊은 시절 늘 내 몸을 관찰했다. 아침마다 거울을 보고 얼굴빛과 손끝의 온도를 느꼈다. 이 작은 습관이 나를 지켜줬다. 몸의 변화는 마음의 변화보다 먼저 온다. 그것을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인생의 균형을 잃는다. 지금의 시대는 의학이 발달했고 약이 넘친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병은 줄지 않았다. 왜일까? 그 이유는 단순하다. 사람들이 스스로의 몸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몸과 대화하지 않고 고장나면 외부에 맡긴다. 마치 망가진 기계를 수리하듯 인간을 다룬다. 그러나 인간의 몸은 기계가 아니다. 그 안에는
습관, 감정, 생각이 함께 얽혀 있다. 나는 기업을 경영하며 이런 말을 자주 했다. 작은 이상 신호를 무시하는 회사는 결국 큰 위기를 맞는다. 몸도 같다. 가벼운 통증, 냄새, 피로감, 이것들은 모두 경고다. 특히 관계를 앞둔 순간 몸이 내는 신호를 무시하면 안 된다. 그 신호는 단지 육체의 문제가 아니라 삶의 리듬이 무너지고 있음을 알리는 표시다. 의사들은 흔히 말한다. 지렴은 여성에게 흔한 질환이라고. 그러나 나는 이렇게 본다. 흔하다고 해서 가벼운 것은 아니다. 자주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관리가 부족하다는 뜻이다. 몸은 언제나 정직하다. 불균형이 쌓이면 냄새로, 통증으로 혹은 분비물로 드러난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그건 단순한 게으름이 아니라 자기 방임이다. 나는 깨달았다. 몸을 지키는 일은 곧 마음을 단련하는 일이다. 매일의 청결, 규칙적인 생활, 충분한 휴식, 이 단순한 세 가지가 인생의 근본을 만든다. 성공한 사람들은 모두 이 원리를 알고 있었다. 그들은 위대한 계획보다 작은 습관을 중시했다. 몸을 돌보는 습관이 무너지면 아무리 큰 이상도 오래가지 못한다. 또한 몸의 신호를 읽는다는 것은 타인의 몸도 존중한다는 의미다. 상대의 건강 상태를 살피는 일은 호기심이 아니라 배려다. 그 배려 속에서 신뢰가 자란다. 반대로 무지와 무시는 사랑을 병들게 만든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사랑은 몸의 언어로 시작해 마음의 언어로 완성된다. 몸이 보내는 신호를 읽을 줄 아는 사람은 상대의 마음도 읽을 줄 안다. 그리고 그 이해 속에서 진짜 관계가 피어난다. 몸은 언제나 말하고 있다. 문제는 우리가 듣지 않는다는 것이다. 몸의 작은 불편함을 무시하지 말라. 그 안에는 당신의 미래가 숨어 있다.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하루 한 번은 몸의 말을 들어야 한다. 그것이 나를 지키는 가장 단순하고 강력한 방법이다. 나는 평생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법을 배웠다. 서류보다 손을, 말보다 눈빛을, 외모보다 습관을 봤다. 그리고 가장 확실한 판단 기준은 언제나 작은 것이었다. 사람은 작은 것에서 진심을 감출 수 없다. 관계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사람이 얼마나 자신을 관리하고 있는지, 그 정직한 답은 눈에 띄지 않는 작은 부분에서 드러난다. 그 중 하나가 바로 속옷이다. 속옷은 가장 개인적이면서도 가장 진실한 옷이다. 겉옷은 타인을 위한 것이지만 속옷은 자신을 위한 것이다. 따라서 속옷이 관리되지 않은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을 소홀히 대하고 있는 것이다. 깨끗하지 않은 속옷, 오래된 자국, 무심한 냄새, 이것은 단지 위생의 문제가 아니다. 그 사람의 태도이며 삶의 질서다. 나는 늘 이렇게 말했다. 큰일을 맡기기 전에 작은 습관을 보라. 정리정돈을 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결코 회사를 맡기지 않았다. 속옷의 청결은 바로 그런 자기 질서의 상징이다. 자신을 관리하지 않는 사람은 타인을 존중할 수도 신뢰를 지킬 수도 없다. 관계 전에 속옷을 살펴보는 일은 결코 가벼운 행동이 아니다. 그것은 상대의 건강과 책임을 확인하는 일이며 서로의 삶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예의다. 속옷에는 많은 흔적이 남는다. 그 흔적이 청결하다면 마음도 정돈된 것이고 그 흔적이 지저분하다면 마음도 어딘가 흐트러져 있는 것이다. 사람의 몸은 늘 마음의 상태를 담는다. 나는 인생을 살아오며 깨달았다. 관계의 품격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결정된다. 누군가가 보지 않아도 스스로를 정결히 유지하는 것. 그것이 진짜 성숙이며 품격이다. 남들이 볼 때만 치장하는 사람은 결국 스스로를 속인다. 그러나 진짜 어른은 남이 보지 않을 때 자신을 단속한다. 속옷 하나조차 단정히 관리하는 사람은 삶 전체가 정리되어 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많은 것이 드러나 있다. 겉은 화려하지만 속은 엉망인 사람들이 많다.
그들은 외모에 시간을 쓰고 내면에는 무관심하다. 그러나 나는 믿는다. 진짜 강한 사람은 속이 깨끗한 사람이다. 속옷의 청결은 그 사람의 자기 존중의 표시이며 그 청결을 유지하는 습관이 바로 삶의 기품을 만든다.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속옷은 단순한 천조각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약속이다. 그 약속을 소홀히 하는 사람은 언젠가 자신과의 신뢰를 잃는다. 몸의 청결은 곧 정신의 질서다. 자신을 단정히 가꾸는 일은 남을 위한 치장이 아니라 스스로를 존중하는 첫걸음이다. 사랑이란 결국 신뢰다. 신뢰는 말로 쌓이지 않는다. 생활 속의 작은 습관, 세심한 배려, 그리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의 정직함이 쌓여 만들어진다. 속옷은 그 모든 것을 상징하는 가장 현실적인 거울이다. 깨끗한 속옷을 입는 사람은 오늘 하루를 진심으로 대할 준비가 된 사람이다. 그러므로 나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한다. 급할수록 멈추고 멈춘 자리에서 자신을 정리하라. 관계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인생의 품격이 드러나는 순간이다. 아무리 급해도, 아무리 욕망이 앞서도 스스로를 단정히 한 사람만이 진짜 사랑을 나눌 자격이 있다. 나눌 자격이 있다. 나눌 자격이 있다.